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 정도 되어가네요. 제가 어쩌다 보니 남편 동생이랑 도식 살림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네요. 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을 하고 교수님 추천으로 입사한 회사에 아직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급여나 복지 부분은 모두 만족스럽기 때문에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다니고 있었어요. 저를 평소 예뻐해 주시던 대리님이 제가 너무 일에만 빠져서 연애도 안 하고 있다 보니 남자친구도 만나고 그러라며 괜찮은 사람이 있는데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얘기했지만 대리님이 한창 이쁠 때 연애하고 그래야지 일만 하고 살면 안 된다고 만나서 밥이라도 먹어보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저녁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도 막상 나가려고 하니 오랜만에 하는 소개팅이라 설레이고 그랬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니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첫인상은 외모도 훈훈하고 옷 입는 스타일도 깔끔하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수줍게 서로 인사를 나누고 저녁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사람이 불편하지 않게 얘기를 재미있게 잘 이끌어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센스 있고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에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몇 번 더 만나 밥도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남편의 고백으로 사귀게 되었어요. 남편이랑 진지하게 만남을 갖고 1년 정도 만났고 서로 결혼에 대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각자 집에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꺼내고 상견례 날짜도 조정해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저희 부모님은 모임에서 1박 2일 여행을 다녀오신다고 하셨고 저랑 3살 차이 나는 동생은 친구 불러다가 집에서 치맥을 하겠다고 했어요.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다음에는 독립을 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부모님이 어차피 결혼하면 다들 나가서 살 텐데 뭐하러 벌써부터 나가냐며 월세 낼 돈 모아서 결혼 자금이나 하라고 하셔 저희는 아직 부모님 댁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있었어요. 저도 종종 봤던 동생 친구여서 제가 치맥 쏠 테니까 주문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이랑 동생 친구는 먼저 치맥을 먹고 있었고 저는 퇴근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누나 왔어? 민준이 와 있었구나? 오랜만이네. 그러게 종종 놀러와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도 먹고 그랬는데 누나가 바쁜지 통 마주치질 못했네. 야, 우리 누나 연애하느라 바빠. 이제 곧 결혼하신댄다. 진짜? 누나 결혼해? 그렇게 됐네. 좋은 사람 만나서 나도 이제 나이도 있고 슬슬 해야지. 그렇구나. 축하해. 우리 형도 결혼한다고 상견례 잡던데. 진짜? 우리도 다음 주 토요일에 상견례 해. 우리 형도 그때 한다고 시간 빼놓으라던데? 신기하네. 민준이 너네 형 이름이 뭐라 그랬지? 김현준. 설마 우리 형은 아니지? 어머, 너네 형이 현준 씨였어? 어쩜 여태 몰랐지? 대박. 야, 니네 형이랑 우리 누나랑 결혼하는 거야? 나 형이랑 나이 차이 나서 안 친하잖아. 형 대학 가서부터는 따로 지냈고. 와, 여자친구 있는지도 몰라서 결혼한다고 상견례 날 잡았다 했을 때도 놀라긴 했는데 누나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완전 쇼킹이네. 어떻게 또 인연이 이렇게 되냐? 신기하다. 이제 도련님한테 잘 보여야겠네. 와, 너랑 나랑 사돈 되는 거야? 웃긴다 진짜. 어떻게 그러냐? 그러게.
우리 형이랑 누나랑. 누나가 아깝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 동생이 남자친구 동생이라고 하니 되게 신기했습니다. 치맥을 먹으면서 얘기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상견례도 하고 결혼도 했습니다. 남편은 결혼하고 1년 정도 뒤에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를 했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굉장히 바빠져 매번 새벽에 들어오고 쉬는 날 없이 나갔습니다. 나름 신혼인데 통 만나질 못하니 서운하고 속상하더라고요. 물론 더 잘해보겠다고 그러는 건데 옆에서 힘이 되어주질 못할 망정 표정을 부려선 안 될 것 같았어요. 매번 혼자 저녁을 먹는 게 안쓰러웠는지 가까이 있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러 오라고 그래서 자주 시댁 가서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휴, 현준이가 바빠서 어떡하니? 한참 신혼인데 갑자기 뭔 사업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어머님, 저 괜찮아요. 그래도 요즘 추진하고 있는 게 잘 되고 있나 봐요. 그래서 바쁜 건데 이해해야죠. 고맙다 세아가. 너가 내조를 잘하니까 현준이도 사업한다고 저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거야. 저녁은 자주 와서 먹고 가. 네, 감사해요 어머니. 바쁜 남편 덕에 외롭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도련님이 반찬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모임에서 여행을 가신다고 제가 또 혼자 밥 먹을 게 걱정이 되셨는지 반찬을 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어머님은 이런 거 안 보내주셔도 되는데 힘드시게. 우리 엄마가 형수 엄청 걱정하잖아. 한참 신혼인데 형 바빠서 맨날 혼자 둔다고. 이러다 손주도 못 보는 거 아니냐고 엄청 걱정하던데? 그러게, 현준 씨가 너무 바쁘다. 요즘 얼굴도 제대로 못 봐. 들어오면 눈만 붙였다가 나간다. 우리 형수 많이 외롭겠네. 내가 오늘 밥 친구, 술 친구 해줘야겠다. 술 사올게. 잠깐 있어. 와, 나 술 안 먹은 지도 오래다. 저녁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갔다 와 그럼. 저를 신경 써주는 남편 동생이랑 둘이서 술을 마시게 된 게 화근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거실에서 TV를 보면서 술을 마셨는데 민준이야 원래 술을 잘 마셨고 저는 평범하게 먹는 정도였는데 오랜만에 마시는 거라 그런지 시기가 빨리 오르더라고요. 얘기를 하면서 먹는데 제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니 괜히 울컥하면서 고맙고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 형도 참. 나 같으면 형수 같은 와이프가 집에 있으면 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맨날 빨리 집으로 들어올 텐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그러냐? 이해는 하는데 점점 힘들고 서운해지는 건 어쩔 수 없네.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그래도 넓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외로운 건 어쩔 수 없나 봐. 오늘 민준이 너랑 술 마시면서 있으니까 사람 사는 것 같고 좋다. 언제든지 불러. 내가 형 대신 밥도 같이 먹어주고 술도 같이 먹어줄게. 말이라도 고맙네. 그래도 너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부만의 그런 게 있네요. 어떤 거? 이런 거? 민준이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제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민준이를 밀어냈어요. 뭐 하는 거야? 형수 외롭잖아. 내가 채워줄게. 나 같으면 형수 이렇게 외롭게 안 놔둬. 나 전부터 누나 좋아했어. 근데 우리 형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미치겠더라. 그러면서 다시 제게 입을 맞춰왔습니다. 저도 이러면 안 되지만 오랫동안 외롭기도 했고 술도 먹었고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키스 실력에 이성을 잃고 빠져들어 버렸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리고 나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남편 동생, 그리고 내 동생의 친구인데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건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준아, 미안해. 나도 술에 너무 취했나 보다. 우리 오늘 일은 서로 잊자. 난 싫은데? 형한테 말할까? 현우한테도 말할까? 그럼 난리 날 텐데. 괜찮겠어? 왜 그래? 이러지 말자.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차피 나 내년쯤 캐나다 갈 거야. 언제 한국 다시 들어올지 몰라. 그때까지 누나 내 여자로 생각할 거야. 가족들 모르게 할게. 알겠지? 내 말대로 안 하면 나는 그냥 다 얘기하고 캐나다로 가면 그만이야. 그 이후로 남편 동생은 저를 애인 대하듯 했습니다. 그런데 강압적이거나 그럴 줄 알았는데 저를 많이 아껴주고 생각해주더라고요. 사랑받는 느낌을 줬어요. 바쁜 남편보다 더 남편 역할을 잘해주었습니다. 가끔씩 남편이 있을 때도 안 보이는 곳에서 짓궂은 장난을 할 때면 깜짝 놀랄 때가 많지만 이제는 저도 우리 관계에 익숙해져 버린 것 같아요. 캐나다로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걸 아쉬워하는 저를 보며 놀라웠습니다. 남편이 바쁠 때면 항상 집에 와서 같이 지내고는 하는데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아쉬워하는 제가 나쁜 거겠죠?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예전 같으면 추석 준비로 눈코 틀 새 없이 정신이 없을 텐데 시댁에서 큰일이 있고 나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시댁에 방문만 하고 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뜬금없이 갑자기 전화해서 제 속을 긁어놔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시어머니가 몇 년 만에 전화해서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하더라고요. 사실 이번 추석에는 갈까 말까 고민 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니 대답도 듣지 않고 갑자기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여행을 가자는 겁니다. 그것도 몇 년 전 큰일이 있고 정말 오랜만에 전화해서 한다는 소리가 그러더군요. 늘 느끼고 있지만 시어머니는 생각을 하며 살고 있나 싶을 때가 많습니다. 뭐든지 자기 생각밖에 모르고 며느리는 안중에도 없는 분이십니다. 시댁에 가면 일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들 때도 많았어요. 앉으려고 하면 이거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 바로 앞에 있는 아들은 두고 저를 부려먹었어요. 아이도 바로 생겨서 제가 쉬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니 때문에 살짝 고민도 했지만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아이를 좋아해서 바로 가지고 싶은 생각에 계획했기에 소중한 선물을 바로 안아볼 수 있었죠. 시어머니도 바로 손주를 덥석 안겨준 저한테 애절하게 바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아들 하시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는 안중에 없었는데 예외인 며느리가 하나 있었죠. 바로 동서였습니다. 동서는 결혼하고 3년 동안 애가 없어도 말 한마디를 안 하시고 둘만 잘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애는 나중에 생기면 그때 낳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시어머니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시동생이 학창시절부터 총각 때까지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부모님 재산도 거의 다 깎아먹었어요. 엄청나게 사고를 쳐서 솔직히 감옥에도 잠깐 갔다 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님이 그 충격으로 쓰러지고 그나마 남아있던 재산으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상대방 쪽에서 합의를 안 해줘서 그렇게 됐다고 했어요. 저는 그것도 결혼하고 2년 후에 우연히 남편 쪽 친척분한테 듣게 되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서방님이 무섭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결혼하고도 서방님이 자꾸 사고를 쳤는데 동서랑 결혼하고 나서는 작은 서방님 일을 동서가 해결 못할까봐 안절부절 하십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 화가 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지 말아야 했는데 시어머니까지 동서를 본인 모시듯이 했으면 해서 화가 나는 거죠. 밥을 먹다가 물을 먹고 싶을 때도 동서가 옆에 있고 애들 밥 먹이는데 바쁜 저를 굳이 불러 심부름을 시키더라고요. 자기 새끼들은 아예 시킬 생각도 없고요. 그날도 제가 참다가 쌓여있던 것이 터지면서 밥상이 날아가고 아주 난리가 났었죠. 그 물 한 컵 가지고 시어머니랑 신경전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애 둘 밥 먹이고 저도 먹고 하느라 정신없고 남편은 밥 먹느라 바쁘고 그런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자꾸 저만 시키니까 화가 났었어요. 남편이 저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시어머니가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시댁에 와서는 저를 도와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당신이 힘들 때 아들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지 마누라 아까워서 절절매며 아끼는 모습은 꼴보기 싫다는 거였죠. 너무 착한 건지 이기적인 건지 갑자기 남편이 변하더니 정말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더군요. 남편이 그동안 바랐던 것인지 할 정도로 그런 말은 아주 잘 듣더군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에서 한바탕 싸웠는데 남편 말은 집안 편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하라고 하면서 둘러대다 보면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댁에 하루 다녀올 때는 그냥 저도 조용히 다녀오려고 그냥 넘겼는데 명절이나 가끔 3일씩 있어야 할 때 그때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일당도 없는 도우미로 시댁에 출근을 한 것 같았어요. 제가 가정부도 아니고 애 재워놓고 부엌에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울면 밥 먹이고 하는데 남편이라는 놈은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시어머니도 당연하다는 듯이 저보고 다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날 다 팽겨치고 다들 자고 있길래 화병이 나서 그냥 다 두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 전화해서 난리였고 남편도 이제서야 사태 파악이 되었는지 이혼하자고 하니까 저에게 무릎을 꿇더군요. 그때가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했는데 남편이 무릎까지 꿇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각서까지 쓰고 예전 같은 모습을 보여줘서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어쨌든 그 일로 당일치기가 아닐 때는 눈치껏 도와주는 걸로 합의를 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걸 못 견디고 자꾸 태클을 걸었죠. 그러다 보니 시댁에 가는 일이 줄어들고 3일 있을 것을 하루로 줄어들고 자고 올 것을 당일치기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나름 저도 머리를 쓰고 살았어요. 예전 일을 쓰다 보니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꾸 다른 얘기로 빠지게 되네요. 다시 그때 밥 먹던 얘기를 하자면 그때 밥상을 엎은 게 제가 아니고 배운 거 없이 자란 못돼 처먹은 서방이었습니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저한테만 자꾸 그러니까 저도 그날은 참을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안 보이세요? 저도 애들 밥 먹이면서 밥도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 먼저 먹이고 나중에 먹던가 아니면 애들 먼저 아까 먹이던가 하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뭐 하는 짓이냐니요. 그리고 나중에 따로 먹으라니요. 다들 편하게 밥 먹는데 저는 아주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요. 내 새끼 먹이면서 그러는 거니까 저도 힘들어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럴 때 애비가 도와주면 덜 힘들 텐데 애비가 도와주는 것도 싫어하셔서 안 시키는데 정말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집안 시끄러워지는 거 싫어서 지금껏 참고 살았는데 제발 이제 그만하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발끈하셨어요. 너 지금 밥상머리에서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저보고 이따가 따로 먹으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 집의 가정부인가요? 밥 차려주고 남은 음식 먹게요? 옛날에 우리도 애 키울 땐 다들 그랬어. 제발 옛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고 남편은 이제 저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기에 서둘러 애들을 챙겨 방으로 데려다 놓더군요. 저는 홧김에 어머님께 동서가 그렇게 귀하고 어려우면 따로 불러서 보세요. 왜 저한테까지 동서를 챙기라고 하세요? 나이도 어리고 야리야리 하니까 네가 동생이다 생각하고 챙기면 안 되냐? 어머니, 눈이 안 보이세요? 장님이신 거냐고요? 누가 야리야리해요? 누가 봐도 동서가 저보다 튼튼해 보여요. 했더니 시어머니도 어거지로 말을 해서 그런지 더 이상 말을 못하더군요. 그러더니 나 모르게 네 집에서는 네 맘대로 해라. 그래요. 그럼 앞으로 저는 못 오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가 소리 지르고 욕까지 하면서 선을 넘자 시동생도 저한테 형수 좀 해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더군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고 제 남동생 같아서 차마 넘겨줬더니 이건 배는 게 없는지 싸가지 없이 말을 하더군요. 서방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왜요? 못한다면 어쩔 건데요? 했더니 그때 이 새끼가 갑자기 밥상을 확 뒤집어 엎은 겁니다. 저는 그때 가만히 있지 않으려고 했는데 마침 남편이 왔고 남편이 웬만해서는 화내지 않고 말을 하는데 운동을 좀 했던 사람이라 자기 동생을 돌려차기로 해서 날려버렸어요. 저도 순간 놀랐지만 시동생들도 놀랐어요. 남동생이 그렇게 사고를 쳐도 아무 소리 한 번도 입에 올린 적 없던 형이 이렇게 나오자 많이 놀랐나 보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이끌어 방으로 가더니 집에 가자고 하더군요. 주섬주섬 보이는 대로 얼른 짐을 챙기고 나오는데 남편이 그들을 바라보며 한 소리 하더군요. 앞으로 1년에 딱 4번만 보고 삽시다. 그동안 참고 봤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는 우리 가고 나면 생각 좀 하세요. 시어머니는 욕하면서 뒤엎어진 밥상 치우고 있다가 남편의 말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워낙 조용한 성격이고 성질이라고는 안 내고 사고 한번 안 치던 아들이어서 그런지 눈치를 보더군요. 자식이 크면 어렵다더니 시어머니도 그렇더군요. 남편의 한방이 이렇게 큰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사태 파악을 못한 건지 상황 파악을 못한 동서가 아주버니 뭐 하시는 거예요? 오빠 얼굴이 엉망이잖아요. 재수 씨도 결혼했으면 철 좀 드세요. 여기가 놀이터입니까? 친정도 아니고 시댁에 놀러온 사람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저도 잘한 건 없지만 재수 씨 이뻐서 도와주는 거 아니라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누가 시댁을 놀러 와요? 저도 할 거 해요. 도대체 한 게 뭐가 있으실까 했더니 한다는 소리가 수저랑 젓가락 놓는 거 한다나요? 남편이 듣고 있다가 어처구니가 없는지 동서를 한심하단 듯이 쳐다보더니 그러더군요. 그럼 앞으로 그렇게 하던가 말던가. 저는 앞으로 일이 있어서 만날 때 밥만 먹던가 말던가. 밖에서 보는 걸로 하는 게 좋겠네요. 그동안 어리석었어요. 저 하나 보고 시집 온 건데 저라도 눈치 보지 않고 챙겼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했네요. 이제부터 내 사람은 내가 지킬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나와버렸죠. 얼떨결에 남편 손을 잡고 나왔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지 남편은 그날 집에 와서 예전보다 더 저를 아끼고 육아에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날 이후로 시댁의 발걸음을 끊었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그 사실을 알고 전화가 오더군요. 그것도 저에게 말입니다. 이것들은 무슨 문제만 생기면 저한테 난리를 폈는데 이번에는 저도 더 이상 받아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누이가 전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옳게, 그냥 옳게가 하면 안 돼? 그게 뭐가 어렵다고 집안에 이런 난리가 나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성질을 내더군요. 봉사 간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은 저보고 동서를 애 다루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형님이 하세요. 형님도 지금 이혼하셔서 혼자 사시니까 어머님 집에 계시면서 한번 해보시라고 했어요. 실제는 지금 이혼하고 몇 년째 살고 있거든요. 남편의 동창하고 바람이 나서 헤어졌어요. 일찍 결혼해서 애들은 다 각자 살고 있어서 홀가분하고 혼자 살고 있어서 처음으로 신우하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도 못할 것 같으면 아무도 하지 말라고 하세요. 전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젠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배는 게 없냐? 저도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이혼 안 한다고 하니 그냥 시댁 안 보고 산다면 살려고요. 살짝 약 올렸더니 시누이는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군요. 그러더니 저녁에 저희 집에 왔어요. 혹시 몰라 남편한테 서둘러 퇴근하라고 했죠. 남편이 생각보다 일찍 와줬고 시누는 남편 없는 사이 저를 잡아가려고 했는데 동생이 있는 걸 보고 움찔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전해준 말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누나에게 혹시라도 내가 집에 가서 빌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그냥 가. 그딴 일로 서로 물어뜯으면 어떡해. 더 이상 그런 얘기 할 거면 나가. 하면서 손절을 했고 신우이 역시 그런 모습을 보고 놀랐는지 그냥 가더군요. 큰 신우도 전화 왔는데 그때 남편이 옆에서 전화를 받아서 화를 내면서 끊더군요. 유나도 여자고 며느리면서 왜 자꾸 이 사람만 참으라고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착하다고 가정부처럼 여기저기서 부려먹으려는 거야? 이젠 내가 가만 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 어머니가 사과하기 전까지는 절대 안 보고 살 거야. 그나마 1년에 4번 보겠다고 한 것도 최대한 생각해서 말한 거야. 하면서 전화를 끊더군요. 저를 위해 말해주는 것은 너무 좋았었는데 조금 불안했어요. 그걸 눈치채고 남편이 충격받았겠지. 이젠 내가 진짜 지켜줄 거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위해서 가끔 가던 시댁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발걸음이 뚝 끊기자 시어머니는 발끈하셔서는 전화를 해서 자기 아들 저렇게 만든 게 제 탓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것을 알고 시댁에 찾아가 발칵 뒤집어 엎고 왔어요. 그리고 그나마 매번 보자고 한 것도 몇 년째 가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뜻밖의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여행을 가자고 해서 황당했었습니다. 기가 막히고 어처구니 없어서 말도 안 나오더군요.
이제 시어머니가 제 속을 뒤집어 놓은 얘기인데요. 저보고 어이없게 구른 거 다 용서해 줄 테니 여행 경비며 준비를 다 하라는 겁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말해야 할 것 같아 말씀드렸네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저희는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이면 어머니 평생 안 보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전 이제 무서운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여행을 외국으로요? 저 안 보고 살아도 아쉬움 없어요. 사과를 하시던가 했어야 했는데 일을 더 크게 만드셨네요. 여행은 아끼는 동서랑 손가락 까딱 안 하는 시누이들 데리고 가세요. 저를 또 얼마나 부려먹으려고 지금 이러세요? 어렵게 전화하셨을 텐데 겨우 이것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이제 없다고 생각하세요. 하고 끊어버렸어요. 남편한테 이 모든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시댁에 형제를 다 불러놓고 이제는 완전히 인연 끊고 살자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살던 아파트가 값이 올라서 때마침 팔고 이사도 하고 지금 행복합니다. 지금은 시댁을 안 가서 시간이 남아돌 정도로 애들과 많은 시간도 보내고 남편이 요즘에는 집에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는 지금 너무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 한마디 잘못해서 영영 안 보고 살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3살 된 직장인이자 작년 봄에 결혼한 새댁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저희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흔한 고부 갈등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매일이 충격 그 자체거든요. 여러분들이나 여러분들의 주위에도 이런 케이스를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저와 남편은 연애 기간이 꽤 길었어요. 첫 만남부터 연애까지는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고 연애 시작부터 결혼까지는 5년이라는 청춘이 가득 담겨 있었죠. 강산이 변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저희는 큰 싸움 없이 항상 서로를 보듬어주면서 예쁘게 만났던 커플이었어요. 그리고 연애 기간이 길었던 만큼 3년 차부터는 서로의 부모님과도 자리를 종종 가졌었는데 저는 그 식사 자리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기다려질 만큼 설레었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 왜 그랬냐고요? 당시 남편의 부모님이 너무나도 좋은 분들이었거든요. 첫 만남 때부터 시부모님은 정말 남달랐어요. 특히 어머님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오빠 여자친구 은영이에요. 아이고야, 네가 은영이구나. 이제 고작 인사 한마디 나눴는데도 벌써 네가 아깝다며 첫인사를 나누자마자 저를 빵 터트리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농담만 쏙쏙 골라 하시고 은근슬쩍 저를 띄워주시는 센스까지 겸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인간적으로 닮고 싶은 성격을 가지셨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정말 예의나 가식이 아닌 진심으로 배를 잡고 있기에 바빴을 정도로 그 자리가 즐거웠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 시절에도 줄곧 자주 찾아뵙고 같이 여행을 가기도 했고 가끔은 오빠 부모님 댁에도 잠도 자고 오고 그랬어요. 정말이지 친딸보다도 더 딸처럼 지내왔던 거죠. 물론 당시 남편에 대한 사랑과 믿음도 정말 컸지만 무엇보다도 그의 가족들까지 이렇게 마음에 든다는 게 제겐 정말 큰 부분이었어요. 연애는 단 둘만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도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가족들이 개입되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긴다고들 하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솔직히 많이 걱정되고 무서웠던 편이었는데 이렇게 좋으신 분들이 시댁 식구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 정말 걱정이 하나도 되지 않더군요. 그래서 더욱 기쁜 마음으로 지금의 남편과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달콤한 신혼생활도 잠시, 일주일 후에 그만 아버님께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주변 분들은 좋은 일이 있고 나서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며 무척 당황했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어머님은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급기야 정신과에서 상담도 받으시고 수면제 없이는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어요.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어머님을 위해 저와 남편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매일같이 전화로 안부를 묻는 건 기본이고 주말이면 기분 전환 하시라고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도 하고 맛집을 검색해 맛있는 음식도 사드렸죠.
이렇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님의 우울증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저희 부부에게 찾아온 축복의 선물. 벌써 임신한 지 석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임신과 동시에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 냄새만 맡아도 역겨웠어요. 음식을 먹으면 모두 토했죠. 정말 내 몸 하나 건사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전보다 전화도 많이 못 드리고 찾아뵙는 것도 전부 줄어들게 되었죠. 그래도 누구보다 아이의 임신 소식을 함께 기뻐해 주셨던 어머님이시기에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어느 주말처럼 입덧에 힘들어하며 남편과 함께 늘어지게 잠을 자고 있는데 아침 6시쯤 인터폰이 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택배기사님이겠거니 생각하고 잠을 청했는데 계속 인터폰이 울려서 나가봤어요. 그런데 인터폰 모니터에 어머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겠어요? 전화 한 통 없이 말이죠. 이런 아침에 오신 것도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입덧으로 치우지 못한 집안꼴을 보여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며느리가 입덧으로 힘들어하니 이런 상황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었죠. 그런데 이런 저의 바람과는 다르게 어머님은 들어오시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하셨죠. 은영이 너 아무리 입덧을 한다고 해도 집안꼴이 이게 뭐니? 싱크대 설거지는 왜 이렇게 쌓여있고? 그러시면서 갑자기 냉장고 문을 열지 않으시겠어요? 도대체 남편 밥은 차려주니? 요즘 입덧으로 음식은 거의 나가서 먹거나 시켜 먹고 있는 상황이어서 냉장고에 거의 반찬이 없거든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시며 어머님의 잔소리는 끝이 날 줄 몰랐죠. 항상 저를 많이 예뻐해 주시고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어머님이셨기에 그날의 모습은 무척 낯설고 내심 서운했죠. 남편이 할 수도 있는 일들인데 홀몸도 아닌 저를 콕 집어서 야단만 치시니 좀 억울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쯤 지난 후 어머님은 가슴에 통증이 있다며 병원에 입원을 하셨어요. 전부터 조금씩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에게서 자꾸 낯선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요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 생각하고 넘겨버린 적이 많았는데 자꾸 이상한 상황이 반복적으로 시작되더라고요. 어느 날 밤에는 이런 문자가 온 적이 있어요. 너는 어째 결혼 전보다 결혼 후가 더한 것 같다. 어머님에게 온 문자 한 통. 심지어 평일에 대뜸 그것도 밤 12시를 넘긴 시간에 갑작스럽게 문자 와서 그런지 처음에는 아차 싶더군요. 평소에 이런 말 자체를 안 하시던 분인데 뭔가 많이 불편하신 건지 저는 그 문자를 받자마자 다음날 오전 반차를 쓰고 어머님을 뵈러 갔어요. 어머님, 저 보고 싶으셨구나. 은영이 왔어요. 힘든 입덧에도 잔뜩 애교를 부리며 찾아갔는데 어머님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뭔가 나한테 단단히 섭섭한 게 있으신가 보다라고 생각하던 찰나에 어머니가 창문 밖을 응시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너 우리 집 돈 없다고 네 남편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정말 황당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내가 언제 무시를 했다고 남편 이야기를 하는 건지 게다가 저런 싸늘한 표정과 말투는 뭐지? 제가 놀라서 어버버거리는 사이에 황당하게도 어머니는 이만 나가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 모습에 적응이 안 된 저는 몇 마디 더 말을 붙여봤지만 됐고 오늘은 더 할 말 없으니 회사로 가봐라 라는 차가운 말만이 제게 들어왔어요. 황당했죠. 차가운 표정과 이해되지 않는 말을 듣고 저는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이러이러한 소리를 하시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혹시 어머니랑 뭐 얘기한 거라도 있냐고 물었죠. 그런데 남편이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설명해 주더군요. 아, 내가 뭐 엄마한테 네 욕이라도 했겠어.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사실 우리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엄마 병원비가 내 월급에서 빠지고 있거든. 애초에 이런 식으로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당신이 물어보니까 지금 말하게 되었네. 미안해.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요? 물음표에 물음표가 줄줄이 이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초에 궁금했던 어머니의 이야기부터 다시 재차 물었죠. 뭐? 병원비? 일단 그건 그렇고 어머니 반응이 대체 왜 그런 거야? 아, 그건 사실 우리가 요새 대출 때문에 소비도 많이 줄이고 있고 형편이 여유롭지 않잖아. 그래서 며칠 전에 엄마한테 내가 전화해서 이제 병원비 전체 말고 반 정도만 도와도 괜찮겠냐고 물었거든. 근데 그걸 엄마는 네가 중간에서 뭐라 했다고 혼자 생각했나 봐. 그럼 지금 어머니는 내가 중간에서 병원비 그만 붙이라고 오빠에게 말해서
오빠가 시댁에 전화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오빠 이러려고 월급 관리 따로 하자고 한 거야? 정말 딸처럼 여기실 때는 언제고.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니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저부터 오해하시는 어머님도 정말 황당했지만 저에게 상의 없이 월급의 절반 이상을 시댁의 병원비로 쓰고 있었던 남편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처럼 지냈던 우리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단 한마디 상의도 없었던 건지 서운함을 넘어 좀 울컥하더라고요. 남편은 나머지는 집에 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회사로 복귀하기 전까지 혼자 곰곰이 생각에 빠졌죠.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머님이 저를 오해하는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회사로 가는 길에 어머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 저 방금 오빠랑 통화했어요. 아까는 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시는 건지 몰랐는데 오빠 말 듣고 보니까 어머니가 저를 오해하실 만했네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오빠가 어머니한테 병원비 드리고 있었던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병원비 반으로 줄이자고 얘기한 것도 당연히 제가 아니죠. 오해 풀어주실 거죠? 최대한 제 감정은 배제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님께 천천히 설명했어요. 그런데 어머님 반응은 정말 상상 초월이었습니다. 은영아, 너는 그럼 지금까지 내 병원비에 1원도 안 보탰다는 거니? 그럼 지금까지 병원비가 다 우리 아들 월급에서 나왔다는 거야? 뭐야? 이야기가 산으로 가는 기분은 바로 이런 걸 말하는구나 싶었어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싶어서 저도 다시 대답했죠. 어머니, 오빠랑 저는 부부예요. 네 돈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월급 관리만 따로 했었던 것 뿐이지 다 저희 재산이고 자산이잖아요. 어머님은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넌 이때까지 나한테 단돈 1원도 보탤 생각이 없었다는 거잖아. 내 아들만 나 도와줄 생각한 거고 너는 나랑 친딸같이 지내겠다더니 정작 아프니까 일절 관심 꺼 이딴 이야기 아니니? 처음에는 어머니가 외로워서 그러신가 보다 하는 마음뿐이었는데 듣다 보니 말 한마디 안 통하는 이 고집스러운 모습이 바로 시어머니의 본색인 것 같아서 아쉽더군요. 제가 이제껏 어머니께 드린 소소하고 챙겨드렸던 건강식품이며 신발이며 옷이며 이런 거 연애 시절부터 세면 한도 끝도 없지만 이걸 굳이 구구절절 언급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더군요. 나한테 이제껏 잘해준 건 나라는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아들 장가 보내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이었다는 것을요. 역시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끊겠습니다. 말 한마디만 하고 끊어버렸어요. 그러고는 그날 집에 와서 남편에게 쏟아부었죠. 저녁 밥상에서 서로 수저 한 숟가락 뜨지 않은 상태로 썰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시댁에 매달 돈 보내고 있었고 아무것도 몰랐던 나더러 시댁에서 오히려 아무 관심도 없는 나쁜 년으로 만들고 내가 대체 뭘 잘못한 거지? 남편은 처음에는 미안해하는 기색이었어요. 은영아, 미안. 내가 중간에서 말을 미리 했어야 됐는데 이러려고 각자 돈 관리하자고 한 건 진짜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 집이 없는 동네다 보니 내가 뭔가 좀 미안해서 나중에 말해야지 하다가 이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오빠, 그것도 문제야. 부부가 다른 것도 아니고 금전 문제로 서로 말 안 하고 하다 보면 큰일 되는 거야. 몰라서 그랬어? 근데 솔직히 그것뿐만이 문제는 아니잖아. 어머니, 오늘 나한테 진짜 심하셨다고. 그런데 이 사람 자기도 잘한 거 없으면서 슬슬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너한테 말 안 하고 돈 쓴 거는 미안한데 솔직히 그 돈을 어디 도박장에 쓴 것도 아니고 사치품에 쓴 것도 아니고 부모님 병원비 쓴 게 그렇게 화가 나? 엄마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이 인간 이 상황에서 엄마 편을 들어버리더라고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들이 엄마 돈 주고 병원비에만 꽂혀서 저를 나쁜 년으로 몰아세우는 게 정말 선수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정말 돈 쓴 것 때문에 화내는 사람처럼 단정 지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지금 자꾸 시어머니는 당신이 나보고 단순히 시댁에 병원비 주기 싫어서 화내는 사람처럼 말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시댁에 병원비 돕고 싶다고 얘기라도 한 적 있어? 지금 당신은 숨긴 게 문제인 거고 어머니는 혼자서 나를 오해한 게 문제 아니야? 왜 자꾸 나만 속 좁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정말 답답해서 고래고래 따지고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반응은 정말이지 고구마 20개를 물 없이 삼킨 느낌이 들게 만들었어요. 너 어떻게 아픈 우리 엄마를 두고 이렇게 화를 내? 정말 실망이다.
이 말을 끝으로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린 남편. 저는 이미 모든 걸 다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런 반응이 되돌아온다는 것은 더 이상 이해시키려고 더 노력할 가치도 없다는 것과 같다는 걸 느꼈어요. 바람을 피워서 폭력을 써서 도박을 해서 이혼을 하는 게 정말 이런 예상치도 못하는 순간에 모든 감정의 씨앗이 말라버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대화도 기다리지 않고 있어요. 물론 남편한테도 어머님께도 먼저 전화가 온다거나 대화를 걸어오지도 않고 있고요. 이렇게 말 그대로 저는 냉전 중에 있습니다. 저는 제가 먼저 사과할 일은 절대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상황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되면 이혼할 생각이 충분히 있는데 이런 제가 독한 건가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조언이 정말 절실히 필요합니다. 친구들은 이 일화를 들으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 부부 사이에 흔히 있는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충고하는데 전 정말 쎄한 기분이 심하게 들었고 남편과 어머님의 정이 뚝 떨어진 느낌이라서 더 이상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